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양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20대 여성이 네. 이미 손 선수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6월경에는 손흥민 선수로부터 3억 원을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는 한 7천만 원을 뜯어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그런 사건이 있다라는 네. 사실이 지금 손흥민 씨 측의 형사 고소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 그 손흥민 선수가 좀 한 여성과 그 교제를 했던지 그 이후에 그 작년 6월경에 그 교제했다가 헤어진 여성이 휴대폰으로 초음파 사진,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면서 사실상 3억 원을 그 요청을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각서를 받고 이런 부분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받고 3억을 지급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헤어진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남성과의 어떤 교제를 시작했고 그 새로 만난 남성이 그 작년에 있었던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것을 그 빙자로 해서 손흥민 씨 매니저 측에 추가적으로 7천만 원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렇게 시달리던 그 손흥민 씨 매니저가 손흥민 씨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고 예. 그렇게 하니까 손흥민 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소속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 언론에 이런 사실이 공개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3억 원이 건네질 때 20대 여성이 제시한 태아 초음파 사진 조작됐는지 그 여부도 경찰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만약에 협박 자료가 조작된 거라면 20대 여성에게 추가로 뭐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초음파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것을 협박을 통해서 금품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초음파 사진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것이 실제로 손흥민 선수와 관계된 것인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그 협박을 한 가해자들이 이것의 행위가 사기 행위인지 아니면 협박 행위인지도 한번 따져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금품을 건네면서 그런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사기로 인한 사기인지 아니면 협박에 따라서 공포심을 느끼고 전달한 것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공갈죄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기죄로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두 죄가 경합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측은 손 선수가 명백한 피해자다, 선처는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 내놨습니다. 일단 팬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손흥민 선수가 피해자라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형사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는 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소속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리그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일단 손흥민 선수의 그런 인터뷰가 이미 영국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네. 결혼하면 가장 중요한 건 가족 안에 아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축구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최고의 수준의 그런 플레이를 할 때까지는 축구가 가장 중요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는 상태이기도 하죠. 여기에 주목을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영국 언론에서는 주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토트넘의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17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거든요. 오는 25일인가요? 지금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죠. 혹시라도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명인들을 이렇게 협박을 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형사실문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죠. 결국 유명인이라는 사람은 돈과 명예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협박이란 것은
명예를 유지해 예. 줄 테니까 거기에 있는 돈을 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 올해 4월달 같은 경우에도 유명 트로트 가수의 휴대폰을 입수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그 개인적인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는 것을 협박을 해서 한 5억 원 가량, 정말 상상할 수 없을 큰 그렇죠. 돈인데요. 그것을 요청했다가 형사 문제가 된 사건이 있고 유명한 이른바 먹방 유튜버 찌양 씨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도와주던 변호사가 그러니까요. 돈을 뜯어냈다는 예. 이유로 해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경우에는 구속되는 등 본인의 그 경력에 치명적인 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단체 예약을 한 뒤에 연락을 끊는 노쇼 사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 남진 씨 이어서 이번에는 유명 영화 배우죠. 강동원 씨의 영화 촬영 제작진을 사칭해서 노쇼 사기를 벌였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 이번 노쇼 사기는 이전 사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보통 노쇼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하고 예약금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인원을 예약한 다음에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배우 강동원 씨와 가수 남진 씨의 사례는 좀 다릅니다. 단순히 예약에 그치지 않고요. 네. 본인이 특정 업체를 통해서 구하기 힘든 주류를 구입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강동원 씨 사건의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의 와인을 구매하게 했고요. 예. 남진 씨 사건의 경우에는 470만 원 상당의 술을 구매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 피해 금액은 단순히 그런 예약을 노쇼를 통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비용에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 그런 사기 행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을 예.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신종 네거티브 선거 전략 이렇게도 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선거를 빙자한 실질적인 어떤 사기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선거철에 이런 것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지금 민주당 대전시당 같은 경우에는 예. 특히 이제 도장하고 이 명함을 파는 그런 업체에 이 그 명함 한 30만 장 실질적으로 그 돈으로는 한 200만 그 원 가량의 그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해서 물건을 다 만들어 하는데 연락이 찾아오지를 않으니까 전화를 했더니만 네. 실제로 그 명함을 받기는커녕 또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이게 필요한 음식이 있는데 송금해달라 이런 유도를 하니까. 도대체 이것이 뭐냐 하면서 이제 예. 실질적으로 이 사안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예. 아마 앞으로도 그 선거를 빙자한 여러 가지 신종 사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특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선거와 관련된 업체는 좀 조심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경찰이나 선거 캠프에 신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거철을 노린 사칭, 사기가 이제 전국 곳곳에 잇따르고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은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허위 주문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제 발주자의 신원을 보통 이제 전화로 이런 문의를 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방법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죠. 보통 선거철에는 급하게 현수막이라든가 명함, 어깨띠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해당 업체에다가 주문을 넣게 되고 대금 결제도 추후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짧은 네. 선거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이것을 상호 신뢰 관계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사기 혐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좀 대안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저는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라든가 선거사무소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후보자와 공식 선거사무소 연락처를 공지를 하게 하고요. 여기를 통해서만 이런 각종 주문과 발주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자영업자들 올리는 노쇼 사기 조속히 근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자영업자의 비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선결제라든가 일부 예약금을 요청하면은 아유 그래요 그럼 다른 데 가겠죠. 네.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참 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자영업자 협회를 만들어서 일부 계약금을 받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